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다. 김두한과 신마적 두 전설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마적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김두한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김두한, 너 정말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두한이 놀랐다. 그렇습니다. 김좌진 장군. 신마적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였다. 분노와 존경, 그리고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도 그분을 존경했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조선의 자랑스러운 독립군 사령관. 신마적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분도 결국 죽으셨지. 우리가 아직도 일본 놈들 밑에서 개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야. 김두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독립? 하하. 신마적이 쓴웃음을 지었다. 독립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독립이냐? 일본 놈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게 독립이냐? 신마적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김두한은 그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뜻을 이어받았다고. 신마적이 김두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럼 넌 독립군이 될 거냐? 만주로 가서 항일무장투쟁이라도 할 거냐? 김두한이 잠시 말을 멈췄다. 신마적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뭐야? 깡패짓인가? 신마적의 조롱에 김두한이 화를 냈다. 깡패짓이 아닙니다. 저는 이 거리를 지키고 있어요. 일본 놈들로부터, 그리고 불의로부터 거리를 지킨다고. 신마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애가 섞여 있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한때는 말이야.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일본 놈들을 몰아내겠다고. 신마적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일본 놈들의 개였어. 신마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현실을 잊고 싶어서. 이 더러운 세상을 잊고 싶어서. 김두한이 신마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떠올랐다. 신마적도 결국 이 시대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형님, 김두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신마적이 김두한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형님이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김두한의 말에 신마적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됐다. 나한테 설교는 집어치워. 하지만 김두한은 포기하지 않았다. 형님, 저와 함께 하시죠. 일본 놈들에게 맞서서 이 더러운 세상을 바꿔보시죠. 신마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두한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었다.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신마적이 김두한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하, 정말 순진한 놈이구나. 신마적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더 슬프고 더 절망적이었다. 김두한, 너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모르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희망을 잃지 말자고,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신마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야. 현실은 달라.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다. 신마적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려는 것 같았다. 형님,
김두한이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신마적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김두한, 기억해둬.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신마적이 명월관을 떠나려 할 때 김두한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형님,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신마적이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김두한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형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마적이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밤속으로 사라졌다. 김두한이 그 자리에 서서 신마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다. 형님, 김천 940년 봄, 경성의 밤은 특별히 어두웠다. 18화에서 뭉치와 제비를 제압한 김두한의 명성이 종로 전체에 퍼진 지 불과 며칠.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구마적의 핵심 부하들을 이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강자는 따로 있었다. 신마적 엄동욱. 그 이름 앞에서는 김두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종로회관, 그곳은 종로의 모든 주목패들이 드나드는 성역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두 영웅이 만나는 운명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18화의 승리 이후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은 종로회관에서 축하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뭉치와 제비를 이긴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김영태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두한아, 방심하지 마.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김영태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회관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마적이다. 신마적이 왔다.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신마적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신마적 엄동욱. 키 180cm의 건장한 체구, 보성 전문학교를 나오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의 면모와 동시에 조선 최고의 주먹 중 하나라는 야생의 기운을 모두 갖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더 위험한 것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김두한이 일어났다. 부하들이 긴장했다. 17화에서 신마적이 구마적의 부하들을 박살낸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었다. 평양 박치기, 뭉치, 제비, 빡빡이 모두가 신마적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 신마적이 김두한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두한, 소문대로 배짱이 있는 놈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했다. 술 냄새와 함께 살기가 느껴졌다. 18화에서 뭉치와 제비를 이겼다며 재미있는 일이었겠군. 김두한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형님. 별일 아니었다고. 신마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구마적의 오른팔들을 이기고도 별일 아니었다고 하는군. 참 당당한 놈이야.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김영태가 나서려 했지만 김두한이 손으로 제지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형님. 김두한이 조용히 말했다. 지나쳐? 신마적이 비웃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 말이 어쨌다고. 말씀이 지나치시다고 했습니다. 김두한의 대답에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마적에게 이런 식으로 맞선 적이 없었다. 특히 김두한처럼 어린 나이의 후배가. 김영태가 급히 나섰다. 그만하게, 두한이. 형님에게 무슨 말버릇인가? 하지만 신마적은 김영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두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너, 참 재미있는 놈이구나. 신마적이 천천히 김두한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때였다. 회관 안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그만둬. 제발.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설향의 목소리였다. 신마적이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다. 뭐 하는 짓이야?
신마적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김두한과 부하들이 따라갔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참혹했다. 신마적이 명월관의 서량을 괴롭히고 있었고 문영철이 서량을 보호하려다가 신마적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신마적이 문영철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문영철이 뒤로 밀려났다. 어서요. 문영철이 서량에게 말했지만 신마적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가슴팍을 밀듯이 찬 것이다. 미닫이문이 부서져 나가고 문영철이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김두한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부하를 보호하지 못하는 오야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구나 문영철은 그저 여성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었다. 김목이 달려가 문영철을 부축했다. 영철아, 영철아 괜찮냐? 문영철은 괴로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신마적의 공격은 강력했다. 신마적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미 김두한 일행을 보고 있었다. 뭐야 너희들?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어? 김두한이 전진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십시오. 김두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신마적이 순간 멈췄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렇게 어린 후배가. 뭐라고? 중재하러 온 영철이를 왜 때리십니까? 그것도 여자를 보호하려던 것뿐인데. 김두한의 말에 신마적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신마적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김두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맞섰다. 내 부하가 얻어맞은 게 불만이냐? 신마적이 뻔뻔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두한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불만입니다. 김두한이 분명하게 말했다. 영철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맞아야 합니까?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김두한이 신마적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었다. 신마적의 눈에 위험한 빛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히 맞선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구마적도 신마적을 다룰 때는 조심스러웠다.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신마적이 위협했다. 하지만 김두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죽는 게 무섭다면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두한의 말에 신마적이 잠시 당황했다. 이 어린 놈의 배짱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김영태가 급히 중재에 나섰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직 사정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마적은 김영태를 밀어내며 말했다. 넌 가만히 있어. 그의 시선은 여전히 김두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두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지는군. 언제든 좋습니다. 김두한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진정한 강자들 사이의 대결 선언이었다. 하지만 신마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재미있는 놈이야.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섰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다. 너무 취했거든. 신마적이 떠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김두한, 기억해둬.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종로회관을 떠났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방금 벌어진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김두한이 문영철에게 다가갔다. 영철아, 괜찮냐? 문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친 것보다는 충격이 더 컸다. 형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신마적 형님이 그냥 넘어갈 분이 아닌데. 김목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영태가 김두한을 불렀다. 두한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회관 밖으로 나왔다. 종로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두한아, 내가 한 말은 옳았어. 하지만 김영태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신마적은 위험한 상대입니다.
맞죠? 김두한이 김영태의 말을 대신 끝냈다. 그래. 신마적은 정말 위험한 놈이야. 김영태가 한숨을 쉬었다. 저 신마적 엄동욱이가 한때는 참 학생 신사로서 이름이 높았다네. 보성 전문학교를 나오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어. 김두한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까지 본 신마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다. 그런데 왜 조국의 현실을 보고 절망했다고 해? 일본에서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조선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였고 조선인들은 차별받고 있었고 그래서 술에 빠지게 됐다는 거야. 김영태의 설명에 김두한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신마적도 결국 이 시대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 아니죠. 김두한의 말에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두한아, 신마적과 싸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일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김영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19화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이후 종로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두한이 신마적에게 정면으로 맞섰다는 소문이었다. 정말이야? 김두한이 신마적에게? 그래, 내가 직접 봤어. 전혀 기죽지 않더라. 대단한 놈이네. 용기가 있어도 그 정도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김두한의 용기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긴장감이었다. 한편 우미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김두한이 신마적에게 왕발이 보고했다. 구마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김두한이라는 젊은이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김두한,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구마적이 중얼거렸다. 18화에서 뭉치와 제비를 이기고 이제는 신마적에게까지. 보통 놈이 아니야. 평양박치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보자. 구마적의 답변은 의외였다. 김두한과 신마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부하들이 놀랐지만 구마적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김두한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며칠이 지났다. 김두한은 매일 신마적과의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신마적의 행동 패턴을 연구했다. 언제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어떤 곳을 자주 다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형님, 신마적은 주로 명월관 근처에서 활동합니다. 상도가 보고했다.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많고 특히 밤에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를 노려볼까? 김목이 제안했다. 하지만 김두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정정당당하지 못해. 신마적 형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기면 뭐하나? 김두한의 답변에 부하들이 감동했다. 승리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올 거야. 신마적 형님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때가 우리의 기회지. 김두한의 예상은 맞았다. 며칠 후 신마적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삼수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신마적이 명월관에서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세한 상황은 서량을 또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리려던 사람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다고.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김두한이 일어났다. 가자. 형님, 혹시. 응. 이제 끝낼 때야. 김두한과 부하들이 명월관을 향해 출발했다. 드디어 19화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명월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신마적의 소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김두한이 명월관 안으로 들어갔다. 신마적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신마적 형님. 김두한이 조용히 불렀다. 신마적이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술 기운이 가득했지만 김두한을 보자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왔다. 김두한, 왔구나. 그만하십시오.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마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무고한 사람들? 하하.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적어도 서량은 형님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잘못이라. 신마적이 갑자기 화를 냈다. 이 세상 모든 게 잘못이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것도, 우리가 개같이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신마적의 절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두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그럼 너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냐? 신마적이 김두한에게 다가왔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다. 김두한과 신마적 두 전설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9화는 여기서 끝났지만 진짜 대결은 20화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19화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김두한이 신마적에게 당당히 맞선 것,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종로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두 영웅의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9화에서 보여준 김두한의 당당함과 신마적의 분노가 20화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든 종로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야인시대였다. 불의에 맞서는 젊은 영웅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두한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두한이 있었다.